이번에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이란 거는 벡터 곱셈의 일종이긴 한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자, 내적 기호는 일단 점을 찍습니다. 곱하기처럼. 자, 이렇게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하면은 오른쪽을 보세요.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 즉 두 벡터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는 게 내적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 그림처럼 벡터가 떨어져 있다 해도 시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이동시키면 되죠, 그죠? 그러면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벡터를 내적을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내적을 가만히 보면은 벡터 같은 경우는 원래 크기랑 방향이 있는 그런 물리량이었죠, 그죠? 근데 벡터의 내적 정의식을 한번 보세요. 네, 정의식을 보니까 자, 곱하는 게 세 개가 있는데 벡터 A의 크기 스칼라, 즉 그냥 크기만 있는 거죠, 숫자죠, 그죠? 벡터 B의 크기 역시 스칼라. 코사인 세타도 역시 값이 있잖아요. 물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벡터 내적은 세 가지 값이 전부 다 정의된 게 스칼라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고 나면은 벡터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가 됩니다. 알겠죠? 즉 크기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벡터를 내적하고 난 결과는 방향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즉 그림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벡터 A와 벡터 B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내적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벡터 A 크기에 벡터 B의 크기를 곱하고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벡터 중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 OB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OA를 벡터 OB에 정사형을 내리는 겁니다. 즉 O는 지금 일치하고 있으니까 A를 B에 수선을 내려요. 그럼 여기 분명히 수선을 내린 수선의 발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OA 길이가 벡터 A의 크기였잖아요, 이 길이가.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서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 OH의 길이는 여기 벡터 A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이 값이 되죠. 근데 이 값이 벡터 A의 내적에 요렇게 내적 정의가 밑에 있는데 A 내적에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즉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을 하면은 기하학적으로 하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잡은 거의 길이, OB의 길이죠, 그죠? 요놈이죠, 그죠? 요놈의 길이에 나머지 하나를 기준 잡은 거에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를 곱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보면 벡터 B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고 할게요. 근데 벡터 A도 길이는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길이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럴 때 1번 경우 2번 경우 두 가지만 볼게요. 1번 경우일 때 수선 내린 거랑 2번 경우일 때 수선 내린 거랑 어느 게 길이가 더 깁니까? 1번이 길이가 더 길죠. 그러니까 1번이랑 같은 길이면 1번, 2번이 1번이랑 벡터 B를 내적한 크기가 2번이랑 벡터 B를 내적한 크기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 값에 요 값을 곱한 거보다는 요 값에 요 값을 곱한 게 더 큰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즉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개 크기가 일정하면 코사인은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90도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1에서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각이 90도까지 각이 커지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이 커지면 내적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이 예를 들어 벡터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각이 90도를 넘어가죠. 그러면 코사인이 90도를 넘어가니까 내적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음수가 나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데 수선을 여기다 내릴 수는 없으니까 연장을 해서 기준이 되는 걸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 시점부터 종점까지 요 길이랑 원래 기준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내적의 값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에서 AD랑 AE를 내적한 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내적의 정의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AD 길이와 AE 길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각 사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AD부터 길이 구해보세요. 정육각형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삼각형이 6개 모인 거다. 그러면 얘가 이면 요만큼 더 이죠. 여기 중심으로 오라고 하면 AO도 이고 OD도 이니까 AD 길이는 4겠죠. 그러니까 AD 길이 4 곱하기 AE 길이는 여기가 정삼각형인데 이렇게 정삼각형 두 개 붙은 거에서 쭉 이으면 수직이고 2등분 될 거 아닙니까? 즉 여기가 1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60도니까 정삼각형이면 루트 3. 그럼 루트 3의 2배니까 길이가 2루트 3 곱하기 원래 60도를 2등분 했으니까 세타는 30도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30도 곱해주면 됩니다. 옆에 문제도 볼게요. 가로가 2고 세로가 1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한 번씩 봅시다. CB랑 CD 내적했대. CB는 얘고 CD는 얘야. 자, 길이는 1과 2지만 사이각이 90도죠. 그러면 코사인 90이 0이니까 내적하면은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뒤에도 정리하겠지만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값은 무조건 0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CD랑 CA를 내적하래요. 그러면 CD 얘고 CA 얘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길이가 루트 5죠. 그죠? CA가. 그러면 정의로 써도 됩니다.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인데 코사인 얼마예요? 루트 5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1 곱하면 약분되고 1 나오네요. 그러면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AB, BD를 내적하래요. 그러면 AB, 그 다음에 BD는 얘죠. 자, 지금 어때요? 시점을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시점을 일치하게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AB를 여기 직사각형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AB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길이가 똑같이 1되게. 그러면 얘랑 내적하는 거죠. 그죠? 근데 AB랑 BD랑 내적하는데 각이 어때요? 90도보다 크죠? 그럼 내적은 뭐 나와야 된다? 음수 나와야 되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물론 값을 구하면 이렇게 첫 번째는 니은은 정의 썼으니까 기하학적으로 풀면 B 요거를 2라고 할게요. BE 길이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길이 1이고 연장을 해서 얘 BD를 수선을 내려봐. B에 떨어지고 D는 A에 떨어지고 수선 내린 거 길이가 얼마? 1. 그러면 1 곱하기 1인데 방향이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내적을 연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정의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의 길이, 즉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도형의 길이를 이용하는 게 정의를 써도 되고 수선의 발을 내린 기하학적 의미를 써도 되고 이제 책에서는 이거를 한 가지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분에 의한, 즉 성분이란 말은 벡터 A와 벡터 B를 시점을 좌표 평면에서 원점으로 한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A의 종점과 B의 종점이 두 벡터의 성분이죠. 그죠?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내적은, 자 여기 있죠. 내적은 이렇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그냥 더하면 돼요. 즉 뭐 콤마 뭐가 아니니까 위치 벡터 표현이 아니죠. 즉 스칼라 숫자만 남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죠? 중요한 식이니까 성분으로 나타내면 내적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증명은 밑에 나와 있다시피 OA, OB를 내적하고 싶대. 그럼 OA 길이랑 여기는 벡터고 여기는 왼쪽은 벡터, 오른쪽은 성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벡터 OA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OA 길이 곱하기 OB 길이 곱하기 두 개 사이각이 코사인이야. 근데 여기 A를 알파, B를 X축 양의 방향을 베타라고 하면 사이각이 베타 빼기 알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를 덧셈 정리를 써서 표현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전개하면 항이 두 개 나오죠. 그죠? 근데 순서를 조금 바꾼 거예요. 순서를 조금 바꿨죠. 그죠? 이때 OA 코사인 알파만 한번 살펴볼게요. OA에 코사인 알파를 곱했대. 그러면 여기 수선 내려보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A1이죠. 그죠? 요 길이가 A2죠. 그죠? 그러면 OA에 코사인 알파 한 게 뭡니까? A1 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A1으로 바뀐 거야. 마찬가지로 OB 코사인 베타가 B1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자, 내적은 일단 기본 성질이 실수 곱셈하고 똑같습니다. 교환 없이 성립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내적 정의 자체가 A 크기, B 크기, 사이까지 코사인 곱하니까 이거 두 개 위치 바뀌어봐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 이렇게 내적을 하고 실수배를 하나, 하나의 실수배를 하고 내적을 하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분배법칙, 벡터가 지금 두 개죠. 그죠? 근데 얘를 내적할 때 이렇게 곱하기처럼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개를 하고 나도 곱하기가 아니고 내적이에요. 내적. 근데 여기 이제 책에 오타가 있죠. 그죠? AC 되겠죠? 벡터 A, 벡터 B의 내적, 벡터 A, 벡터 C의 내적.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식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그 벡터 크기의 제곱이에요. 즉
벡터 A랑 벡터 A를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원래는 정의 그대로 써볼게요. 두 개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같은 벡터면 이루는 강이 0도죠. 그죠? 0도면 코사인 0도가 1이니까 얘가 그냥 크기만 두 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거 볼게요. 분명히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절대값을 치면 이건 크기죠. 근데 얘를 제곱한 거를, 크기를 제곱한 거를 우리가 그 크기 벡터의 똑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벡터 A 자리에 벡터 A 더하기 B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얘가 전개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그죠? 처음에 나오는 게 벡터 A랑 벡터 A 내적하는 건데 걔가 뭡니까? 벡터 A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벡터 B 내적 벡터 B인데 걔도 벡터 B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곱하면 벡터 B 내적 벡터 A인데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곱셈 법칙처럼 그냥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별거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벡터를 두 개 주고 사이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을 구하면 사이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각도에 대해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A, 벡터 B의 크기를 정의해서 이쪽으로 나눠준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거 앞으로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 코사인이 90도가 0이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적을 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의 평행이랑 수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하면 앞에서 배웠죠?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다.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고 나오면 뭐 가지고 한다? 두 벡터를 내적하면은 무조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적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건 별거 없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예를 들어 OA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OA를 벡터 A, OB를 벡터 B라고 하면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두 개 길이 곱하기 사이각의 사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죠. 그죠? 여기서 사인 세타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란 걸 미적투에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써보면 사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코사인 자리에 위에서 배웠던 요 식을, 내적 정의를 코사인으로 정리한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외워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한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 문제를 넘어서면 내적을 계산하면 스칼라 어떤 크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양수 아니면 음수. 이때 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적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두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 그래서 어떤 벡터 두 개의 내적의 최대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벡터가 뭔가 변하고 있으니까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라도 고정돼 있으면 내적을 구하기가, 최대 최소를 구하기가 좀 쉬운데 둘 다 움직이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일정하다. 예를 들어 아까 했죠. 벡터 A, 벡터 B의 길이는 일정해. 근데 각을 모르겠대. 그럼 각을 어떻게 해주면 줄여줄수록 값은 커지고 각을 늘려줘서 180도 될 때가 제일 음수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변하면 생각보다 쉬운데 두 가지 이상이 변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차근차근 풀어봐야 되니까 문제에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